안녕하세요. WTC 한진희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김원홍 실장입니다. 실장님, 네. 우즈벡 재밌게 잘 다녀오셨어요? 아주 행복하고 재밌게 잘 다녀왔습니다. 네. 우즈벡에 가기 전에는 우즈벡이라는 나라가 네. 좀 생소하잖아요. 네, 생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하고 네. 실제로 가보니까 그 생각과 좀 비슷하던가요? 아니요. 지금 막상 또 가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많이 좀 틀리다라는 것도 직접 요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즈벡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네. 이슬람 국가에 대한 그런 특징적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다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의외로 좀 더 프리하고 편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우즈벡 하면 또 초원을 많이 그렇죠. 타기도 하죠? 막상 가보니까 너무 현대적이고 그죠? 훨씬 편의 시설도 잘 돼 있고 네. 완전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틀렸던 아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갔던 데는 그 타슈켄트 수도기 그렇죠. 때문에 그럴 수도 그런 이제 있겠죠. 사막이라던가 이제 그런 초원은 못 보고 그래서 그겠죠. 자, 우즈벡 국제 결혼의 장점. 네, 자, 7가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 첫 번째 네. 다민족 국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우즈벡은. 네. 우즈벡은 지리적으로 보면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네. 북으로는 러시아, 밑으로는 아랍. 계열. 예, 네. 그쪽으로 해서 중심에 있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문화를 습득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배척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의외로 저는 다민족 국가라는 부분이 되게 좀 메리트가 크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골라봤습니다. 저쪽 뭐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네. 시대에 있던 러시아 여성분들은 정말 금발에 그렇죠. 키도 늘씬하시고 네. 이런 여성분도 많고 또 한국적으로 진짜 고려인들 때문에 그렇죠. 한국적 진짜 한국인과 똑같은 네. 여성분도 많고 맞습니다. 또 밑에 분들은 약간 좀 까무잡잡한 분도 많고 야 진짜 인종을 정리하기가 좀 어렵네요. 뭐 우즈벡 분들이라 어떻다라는 거 말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다민족 국가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섞이다 보니까 사실 좀 미인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실은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인종에 대한 거를 평가할 때 보면 대부분 이렇게 섞이신 분들이 네. 항상 1등을 하시더라고요. 김태희가 밭 갈아요? 중요한 거? 김태희를 제가 이게 이제 네. 속설이잖아요. 그래서 김태희를 밭에서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첫날은 못 찾고 네. 의외로 제가 네. 이렇게 이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정말 진짜 여긴 보물섬이다라고 할 정도로 재원들이 많으세요. 한국적인 느낌.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이분은 프랑스 사람 같은데 갑자기 뭐 우즈벡 언어를 쓴다든지 이런 거 보면 거기는 캐도 진짜 나올 보물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장점. 네, 두 번째는 이 우즈벡이 이슬람 국가라고 알고 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이 문화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알던 거하고 틀리게 이게 가만히 보면 교리나 이런 내용 그분들이 생각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유교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유교적인 사상이라든지 예를 어른들한테 예를 갖춘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식사할 때 네. 어른들이 먼저 식사하면 이런 것처럼 의외로 여성들이나 그 나라가 그런 유교적인 사상이 좀 같이 매치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뭐 강한 이슬람이 아니고 그렇죠. 약간 순한 이슬람인데 네. 이 순한 이슬람은 우리나라 유교랑 비슷한 그렇죠. 느낌이다 이런 거죠. 그러고 보니까는 그 이번에 가셨던 분 중에 그 네. 여성분은 네. 안에서는 신랑이랑 맞아요. 손도 잡고 네. 또 이렇게 스킨십도 하지만 딱 바깥에 나가면서부터는 손도 안 네. 잡으시더라고요. 뭐 사진 찍어서 좀 붙어보세요 하면은 아우. 손도 안 잡고 이렇게 뻘쭘하게 네. 이렇게 있고 맞아요. 또 이렇게 스킨십도 안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 옛날 그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런 거 보면은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가부장적이고 네. 이런 남성들한테는 좀 추천해줄 만한 나라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건 있어. 이슬람이고 또 이 나라의 특성상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슬람이라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모님들의 생각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그러니까.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듯이만 너무 차이가 나는 거는 조금 그렇죠.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세 번째. 장점. 일단은 우즈벡은 학구열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의 학력이 상당히 높아요. 생각보다. 네. 이번에 결혼하신 여성분도 대학교 대학교 나오시고 기존의 선생님
수학으로 네. 이런 수학 선생님. 그래서 제가 또 잠깐의 테스트도 좀 해보고 구구단을 어느 정도 외우시는지 물어봤더니 19단까지 외워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국제결혼에서 이 우즈벡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하면 뭐 네. 칼리지가 있고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네. 칼리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문대학교 대학이죠. 전문대라고 하는데 그 우즈벡에서는 칼리지는 그냥 전문 학교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수준. 예, 직업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꼭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을 찾으려면 유니버시티를 졸업하신 분이어야 되는 거죠. 네. 학구열이 높다. 학구열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5번째. 5번째는 회원님들이 이 국제 결혼을 하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하는 거지만 일단 언어를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의 우즈벡 같은 경우는 1990년대까지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지배를 받다가 보니 러시아어가 되게 좀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이제 러시아어하고 우즈베크어하고 같이 사용하시다가 점점 이제 요즘은 좀 러시아어보다는 우즈베크어를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결론은 3개국어. 그죠. 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러시아어를 모르는 경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언어를 러시아어, 네. 우즈베크어,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이랑 그런 이제 한국어, 3개. 네. 2세는 3개국어는 기본이네. 그냥 모든 국제 결혼은 일단 2개국어는 기본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 좋은 국제 결혼을 왜 안 하시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언어적인 게 나중에 2세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선택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 6번째, 지금 우즈벡을 제가 가기 전에 우즈벡에 대한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거, 물가 이런 걸 저희가 좀 알아야 돼서 베트남하고 우즈벡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와, 도로에 오토바이가 없어요. 다 자동차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보던 차가 뭐 GM 라세티, 뭐 차가 너무 많고, 또 하나는 기존의 도로라든지 기관 시설 자체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분명히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으로는 베트남하고 거의 엇비슷한데 막상 가서 보니까 훨씬 더 잘 산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지표 경제하고 실물 경제 차이가 되게 좀 많이 나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보니까는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경제는 네. 뭐 베트남이랑 비슷한데 네. 실제로 이제 지하 경제라든가 수문 경제에서 그렇죠. 차지하는 실물 경제는 그거에 비해서 2배, 많게는 3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뭐 그 평균 월 300불 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실제로는 더 600불 많이, 이상 네. 버는 거지. 그래서 삶의 질이 좀 높아서 나름대로 그분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회원님들이 보시는 거로만 판단하시면 안 되고 훨씬 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여유롭고 네. 이런 것들이 더 장점이 될 수 있다. 맞아요. 베트남에 가면은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동할 때 벌써 오토바이부터 해서 뭐 빵빵거리는 소리들 시끄럽고 맞습니다. 또 길에서 사람들 또 이렇게 네. 커피도 마시고 뭐 하는데 여기는 조용하고 아, 빵빵거리지도 조용. 않고 맞아요. 그죠? 또 길에서 커피 마시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는 그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질은 좀 좋아 보이는 느낌도 있었어요. 음식에서 뭐 휴지를 떨어뜨리면 그 꼴을 못 봐요. 네. 그거 다 그냥 바로바로 죽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제 그 타슈켄트라는 수도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점은 있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차이는 분명히 있죠. 맞아요. 네. 자, 벌써 마지막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여담을 드리면 네. 일단 제가 이번에 가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것 중에 도시가 네. 나는 너무 깨끗하다. 이거는 네. 정말로 제가 우리나라를 보는 것보다 길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 뭐 쓰레기도 좀 있을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없을 정도로 우즈벡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위생관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가가지고 좀 더 반성하게 된 계기가 손 닦고 화장실에는 항상 손은 닦지만 정말로 깨끗하게 항상 모든 것들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7번째. 7번째는 항상 어디든 마지막이 되는 이 국가 브랜드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네. 결론은 뭐냐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으세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로 친절하게 정말 잘해주시고
네. 그래서 저희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 음. 이게 가장 또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말을 배우시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네.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많아요. 지금 뭐 저희 가가지고 이 우즈벡 같은 경우는 외모는 정말 한국어를 하지 못할 분들 같은데요. 갑자기 한국어로 많은 도움을 주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항에서 했을 때. 짐 찾을 때도 한국말로 또 말 붙여주시고 또 공항에서 또 담배 한 대 피우시니까 담배 한 대 피려는데 불 붙여주면서 한국말로 건네고 그리고 슈퍼에서 뭐 제가 헤매고 있으면 여기서 뭐 한국말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아 이분들이 한국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한국어를 해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시죠. 시내 곳곳 어디를 돌아다니시든지 한국말을 듣고 말할 줄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거 꼭 드리려고 그랬어요. 실은 여기 와가지고 첫 느낌이 어쩌다 보니 갑자기 옆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한국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상 우즈베키스탄의 국제결혼 장점 한번 7가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네. 뭐 물론 이 외에도 많은 또 장점들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7가지만 정리해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상 WTC의 한진희 실장 김아랑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